자, 오늘은 안녕하세요, 구한입니다. 오늘은 티구안 리뷰를 다시 이제 목소리를 입혀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리뷰하기 위해서 도로로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2018년식 5월에 등록한 2.0 TDI 포모션 모델이고요. 가져왔을 때 작년 12월 85,000 된 거를 가져왔는데 지금 11만 3,900km 정도 탔습니다. 제가 키로수를 워낙 많이 타가지고 하면서 이제 장점, 단점 이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장점, 일단 승차감이 좋습니다. 일단 원래 제가 전에 타던 차들을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반떼 스포츠 새 차로 샀었고요. 그거를 한 2년 4개월? 7만 킬로 정도 타고 이제 산타페 TM 2.2 디젤 2륜으로 이제 가져왔다가 그것도 1년 탔어요. 1년 탔는데 58,000에 가져왔었는데 108,000까지 타고 제가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5만 킬로 정도 타고 1년에 5만 킬로 타고 잘 타고 팔았죠. 그때 감가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티구안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약을 걸어놨는데 4개월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어서 너무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저는 산타페를 일찍 팔아버렸었거든요. 딜러가 한 달 만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안 나오고 사람 믿는 거 아니고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계약도 다 취소하고 이제 중고 매물을 알아보다가 이게 보시면은 중고 T 18년식, 19년식, 20년식 보시면 4륜이 아니면 계기판이 이제 바늘형 아날로그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아날로그식이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그것도 있었지만 또 4륜도 타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험지를 되게 많이 그러니까 험지라기보다 이곳저곳 다니는 걸 많이 좋아하는데 키로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어느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처럼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또 4륜을 해야 뽕을 뽑는다는 생각도 있었고 연비 차이가 조금 난다고는 했지만 기름 한 번 정도 더 넣으면 된다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회사 형이 이제 추천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4륜 안 넣는 게 너무 후회된다. 아우디 A6 타는 형이 전륜으로 타고 계시는데 그거를 너무 후회하는데 너는 4륜 꼭 넣어라. 연비 뭐 1, 2 떨어져도 기름 한 번 더 넣으면 된다. 근데 4륜은 추가를 못한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말에 또 솔깃해서 4륜으로 이제 중고를 1,870만원에 가져와서 물론 할부로 진행하였습니다만 가져와서 지금 거의 지금도 9월 지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1년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진짜 불만 없이 잘 타고 있고요. 또 장점 뭐 얘기하다가 했는데 아방스 때는 다 좋았어요. 진짜 재밌었고 첫 차고 새 차고 다 좋았는데 그때도 장고장 때문에 센터도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도 있었고 근데 다 고쳤어요. 다 고쳤는데 이제는 연비가 조금 아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데 연비가 너무 떨어진다.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SUV도 한번 타볼까 해서 연비도 디젤이 더 좋으니까 그때 당시엔 또 200원이 더 쌌거든요. 경유가 지금 이제 경유가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산타페 TM 2.2 디젤 풀옵션으로 기변을 했었는데 그 장점이 뭐냐면 이게 150마력이다 보니까
사실 산타페가 202마력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힘이 좀 낮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타다가 이제 150마력으로 오니까 이게 좀 출력적인 면에는 솔직히 답답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차가 오히려 안 나가니까 연비 주행을 하게 되고 정속 주행을 하게 된다. 이런 거는 뭐 나름 장점이긴 하지만 뭐 자기가 밟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시면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도 맞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좋았어요. 밟을 때 또 밟으면은 Y 영역대 쪽 100km 이상 쪽 가면 또 잘 나가긴 하거든요. 꾸준히 이제 밟아주면. 근데 이게 또 변속 방식이 이제 DSG, DCT 미션이다 보니까 이런 반응 미션이 되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산타페 때는 내가 밟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킥다운을 이제 너무 느리게 해준다거나 계속 고단에 물려있고 그래서 수동으로 좀 조절해줘야 된다는 게 그게 있었는데, 이제 티구안에 와서는 제가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알고 엑셀을 딱 밟는 순간부터 뭐 7단으로 가고 있다가 제가 이제 추월을 하거나 그럴 상황이 있을 때 엑셀을 밟으면 바로 5단이나 4단까지 떨어뜨려줘서 바로 확 치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정말 좀 좋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뭐 내리막 같은 경우에서는 좀 엔진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는, 그래서 이게 좀 뒤에서 잡아 당긴다는 느낌이 많이 드셔서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적응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측면, 연비 4륜인데도 연비가 고속주행 하면은 뭐 17, 18 진짜 고속주행만 계속하면 2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외제차 치고 싼 유지비, 약간 보험료도 그렇고 산타페,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산타페 때랑 티구안 때랑 똑같아요. 보험료 외제차인데도. 그리고 실내 공간이 또 장점인 게, 이게 사실 티구안이 뭐 엄청 큰 사이즈나 이제 산타페 TM에 비해서 이제 큰 사이즈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작은 그런 사이즈도 아니지만 타보는 분들은 다 얘기하시는 게 뒷자리가 생각보다 넓다. 그러니까 레그룸이 진짜 넓어요. 이게 물론 트렁크 공간은 조금 손해를 봐서 이제 거주성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뭐 애기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도 무난하게 잘 타실 수 있고, 진동이 진짜 별로 없습니다. 이게 디젤 치고 딸딸딸딸 하는 게 산타페에 비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D의 레인지에 둔 상태에서도 이게 이 정도 진동이 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제가 114,000을 이제 탔는데도 진동 대책은 정말 좋습니다. 이게 뭐 약간 트렁크 좁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뒷좌석 공간을 좀 확보하게 되다 보니까 트렁크가 생각보다는 작긴 작습니다. 근데 뭐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 그리고 차박을 할 때 조금 키가 크신 분들은 차박을 안 하시는 게 못 하실 수도 있고, 저랑 뭐 여자친구가 이제 키가 큰 편이 아니라 저는 그래도 자긴 했는데 산타페 때 자던 거에 비하면은 많이 협소해지긴 했죠, 진짜. 그래서 그런 거, 사고 났을 때 수리비가 비싸다. 그러니까 뭐 남이 박아줘서 그런 난 사고면은 모르겠는데, 일단 일반 소모품이나 이런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뭐 디퍼 오일, 브레이크 이런 연료 필터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저렴해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사고 수리비들이 좀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운전이 좀 서투시거나 조금 운전 사고가 좀 많이 나시는 분들이면 범퍼 하나 긁으면 진짜 200-300 갑니다. 그냥 진짜. 거기에 라이트도 좀 비싼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라이트도 꽤 비싸요. 교체하시려고 하면은 꽤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 선에서 이제 SUV를 찾다 보면 뭐 BMW
최상급을 꼽자면 X1이 있고, 그리고 GLA, 벤츠로는 GLA 좀 비싸긴 하지만, 그리고 아우디에서는 Q3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세 차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급에서는 티구안이 저는 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런 독삼사들의 엔트리 탈 바에 솔직히 저는 그냥 티구안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엔트리급 타시는 분들은 제가 뭐 비하하려는 건 없지만, 뭔가 이제 정말 저 BM이나 벤츠, 아우디가 타고 싶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제 티구안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렸고, 또 많이 이제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이제 베스트셀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좀, 물론 티구안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다른 국산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뭐 그 돈 주고 왜 그거 사냐, 소렌토 사지, 산타페 산다, 뭐 이러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안이 없었어요. 딱 그 차들 비해서는 얘가 차도 더 크고, 옵션도 진짜 통풍 시트 빼고, 단점이 이제 통풍 시트 없다는 거. 지금 이제 나오는 페이스리프트된 올스페이스는 가솔린 모델, 그거는 이제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충족이 됐고, 물론 제가 타고 있는 건 통풍 시트가 없는 게 조금 단점이지만, 통풍을 저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없어도 된다 라고 할 정도, 이런 승차감이나 주행감이 만족감을 줍니다, 진짜. 괜히 이제 차가 통풍 시트나 이런 옵션이 다가 아니다 할 정도로 만족감을 주고, 그리고 옵션 같은 것도 사실 얘도 풀옵션이다 보니까, 프레스티지이다 보니까 후측방 경고, 그리고 이제 반자율 주행, 그리고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앞차 간격 조절해 주는 것까지 다 있고, 레인 어시스트, 그 반자율 주행까지 다 있고, 서라운드 뷰까지 다 있고요. 진짜 뭐 메모리 시트, 조수석까지 있어요. 얘는 조수석도 있고, 그리고 트라이존 공조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2열에서도 온도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는 솔직히 이제 뭐 GV70 정도 가야 있는 이제 고급 옵션인데, 이게 의외로 티구안에 넣어준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나름 뒷좌석 온도 조절도 또 따로 할 수 있고, 이제 뒤에 패밀리성도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들었고, 미가 진짜 13, 13, 12 밑으로는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무리 제가 밟고 막 그래도 진짜 그냥 13 정도는 그냥 나와줍니다. 거의 거진 맨날 시내 주행 하는 거 아니면 13 정도 꾸준히 나와주고요. 이렇게 막 약간 티구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삼사 같은 경우는 완전 나 외제차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면, 폭스바겐 이런 차들 특징이, 그러니까 국산차는 또 타기 싫은데 그래도 국산차보다는 이제 좀 알아주는 네임밸류나 이런 마크가 주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하차감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뭐 산타페 탔을 때보다 여자친구가 내릴 때는 더 좋아하긴 합니다. 티구안에서 내리는 게 더 그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막 이게 막 벤츠, BM, 아우디처럼 약간 그렇게 알아주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더 낫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생각해보면 도로에서 이제 산타페나 소렌토보다는 투싼 스포티지보다 적게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좀 주는 희소성이니까 좀 안 흔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한 차 막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여기저기 봐도 내 차랑 똑같은 차가 많고 이런 것보다, 그래도 이제 핸들의 직진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진성이 뭐냐면, 보통 우리 고속주행을 해도 일자를 맞추고 가도 이게 계속 고타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물론 손은 잡는 건 맞지만 똑바로 가야 되는데 약간 조금씩 이탈해서 가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 주행에서는 이게 은근히 피로도가 무시를 못 하거든요. 뭐
3-4시간 운전하다 보면. 근데 티구안은 그냥 크루징 맞추고 가면 그냥 저는 핸들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따로 뭐 고타를 뭐 많이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직진 그대로 가줍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손의 피로감이 되게 적다, 이렇게 느꼈고요. 이거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스트로크 돌리는 게 반 바퀴 정도는 다른 차들보다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만큼 원래 차들 같았으면 더 돌려야 돌아가는 건데, 이 회전 반경 스트로크 돌리는 게 되게 짧아서 쫀쫀하게 약간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생각보다 조금만 돌려도 차가 휙휙 돌아가다 보니까 스티어링이 그런 면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탁월한 장점이라 하면 고속주행 안정성. 그러니까 물론 산타페 TM도 많이 좋아져서 진짜 저도 그 차 많이 밟고 다녔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고속주행을 하다 보면 SUV다 보니까 또 뒤뚱뒤뚱 하는 게 좀 있어요. 롤이 좀 있는데, 이 티구안은 그래도 최대한 절제를 한 느낌이고, 고속주행을 할수록 안정감이 더 생기는, 뭐 150을 160을 밟아도 옆에 타 있는 사람들은 한 100 정도밖에 못 느끼는 그런 느낌? 바닥에 계속 붙어서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것도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기본기가 왜 괜히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참 바꾸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제가 이런 실내 레이아웃 같은 것도 좀 이뻐야 좀 하면서 정이 들고 하는데,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또 보여주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사실 이런 실내 디자인도 사실 좀 밋밋해서 막 별로였는데, 이게 보다 보면 오히려 질리지 않는 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현대기아 제네시스가 나오는 폭스바겐의 매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가 나오는 주기도 되게 길잖아요, 외제차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우리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나오고 연식 변경 나오고 풀체인지까지 또 한 5년이면 금방 차가 나오는데, 이 차가 지금 공개된 지 한 2018년이 됐는데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을 정도로 4년이 지났는데, 3년 지났는데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모든 면에서 중간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이상 가는 부분도 있고, 중간 아래에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잘 만들어진 차고, 이 가격대에 그래도 독일차라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영상이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까지 친절하게 남겨드릴 테니까, 다른 영상들도 다른 시승기라든지 이런 것도 올려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티구안과 같이 이제 또 여행